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 이번 주부터 해서 시장의 수급이 조금씩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어제도 짝퉁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짝퉁 시장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이제 어, 우선주가 7개가 상한가를 가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에 경각감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황에서 언급드렸던 바이오 섹터 미국발 불안이 좀 깊어질 걸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젯밤에 미국의 바이오 섹터가 무너졌어요.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도 한 3% 이상 빠졌고 관련해서 좀 네 뭐 제약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좀 큰 회사 좀 많이 빠진 쪽은 뭐 알렉시온이나 다비드 뭐 다비타 제약 같은 경우는 뭐 8% 가까이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 헬스케어 지수 자체가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도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정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약은 너무나 지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투심이 돌아야 돼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쉽게 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라가도 기존에 물려있던 많은 매물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지금은 대응 구간 자체가 힘듭니다. 대응 구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과 뭐 인내죠.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고 신규를 들어가게 된다면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접근이 쉽지 않아요. 일단은 바닥을 모릅니다.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내렸다고 네, 매수하지 말고 좀 더 관망으로 제약 바이를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는 이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은 이제 북한발 이슈가 있었죠.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어요. 그 북한의 이제 미사일 관련해서 신전술 유도 무기라는 게 또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 초반에 이런 이제 빅텍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또 그러면서 개업주가 좀 힘을 못 썼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일차적인 네, 불안 요인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IT 섹터 관련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외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IT 섹터에 양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양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차트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라이브에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게 많이 올라간 파트론 그리고 어제 네페스 상투 모양을 그려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고점이죠. 그래서 저가권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계속 이런 쪽에서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매수해도 되냐, 매수해도 되냐 떨어지는데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일요일 날 이때도 라이브에 한 700명 가까이 보셨으니까 700분 가까이 라이브를 보셨는데 제가 BTS 관련해서 더 갈 거 같냐고 하니까 안, 이제 고점일 거라고 하는 거는 1번 누르라고 했는데 2번이 더 많더라고요. 2번이. 사실 이게 대중들이 쏠리면 반대로 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는 최대한 제가 뭐 카페에서 물어보시는 분에 한해서 최대한 막았는데 아직은 몰라요. 이따가
차트를 봐야 되는데 어제 음봉 덧지가 하나 생겼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내려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뭐 내일 빠르게 못 올라가면 올라가던 게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단기 박스권이 생겨요. 지수가 지금 현재 이런 박스에 갇혀져 있다면 단기 박스권까지 또 내려오죠. 이렇게.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업종 섹터만 잘 맞으면 이거는 또 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대신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시장 수급은 어, 며칠 됐어요.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 일단 항상 금융투자 쪽은 지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경계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매물을 외인이 전부 다 받아줬는데 오늘 외인이 매도가 나오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간 외인이 시장을 버텨줬던 거기 때문에 외인 매물이 나오니까 좀 심하게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장세의 첫 강한 하락이니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주는 내내 수급이 자동차 운송 쪽, 오늘은 철강 쪽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2주째입니다. 2주째. 주도주가 이쪽으로 약간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은 네, 단기적으로 계속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테마 쪽을 보면 장초에 이런 화폐 계열 리노미네이션 관련해서 좋았죠. 저기 어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필요성을 대두를 했는데 장 막판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네, 이거는 필요 없다. 논의 시점 아니다. 라는 말에 완전히 또 장 막판에 급락을 했어요. KCT 뭐 등등해서 완전히 급나가는 롤러코스터를 보여줬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 고가권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돼지열병 관련해서 어제 이제 체시스 공략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았고, 일단 저희가 이제 카페 공식 추천을 드렸고 저가에서 좀 매집이 잘 된 마니커 오늘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좀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뭐 아직 뭐 발발을 못했는데 일단은 중국의 이제 풍기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마니커 등 양계 쪽으로 대체제 성격이에요. 대체제 성격으로 해서 제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여름에 꼭 돼지 열병이 아니더라도 여름 관련해서 올라가는 게 육개랑 그 다음에 돈육주는 항상 여름에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계절주로 매집을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항공주 조정이 있었고요. 경합주는 빅텍 뭐 이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힘들었고, 수소차는 좀 아까워요. 수소차는 오늘 이제 장중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보급을 최대한 확대한다 라는 뭐 기사가 나오고 해서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수가 흐르다 보니까, 지수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수로 인한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 보면은 950개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 종목이 잘못돼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즉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뭐 누가 말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내 종목이 수익권이라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시장과 함께 가는 전략을 짜야 돼요. 그게 테마주라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고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지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지수와 함께, 즉 시황과 함께 가야만 네, 같이 박자를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할게요. 오늘은 보면서 매도가 너무 심했어요. 항상 말하지만 이런 양매도 장세에서 프로그램까지 때리면 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시작부터 이쪽 웨인하고 기관들이 언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은 네, 전강 후약까지 밀겠다라고 해서 강하게 미는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은 뭐 6천억 가까이 매도 나왔고 뭐 기관이 이쪽에서 현선 뭐 코스닥 코스피 대략 또 2,700억 정도 강한 매도가 나왔네요. 많이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면 그간 많이 올랐던 전기전자, 외인이 13일째 전기전자를 샀는데 오늘 팔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내일까지 팔면 추세적으로 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이쪽은 2주 동안 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오늘 양매도기 때문에 수급이 거의 없었어요. 음식료, 담배는 이제 비료, 사료 이쪽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 테마성으로 올랐고, 자동차 부품 그나마 움직임, 뭐 일부 반도체 정도 많이 수급이 있었고, 나머지는 수급이 거의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점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거래량이 분명히 많이 빠지긴 했어요. 전장 미국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IT 섹터는 괜찮았어요. IT 섹터는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국내에는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반도체 지수가 약간의 도치 모양을 보였으니까 이제는 경계해야 되겠다. 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저는 사케다의 그 오법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 현상은 사케다 30에 해당됩니다. 30에 해당되는 모형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IT가 단기 조정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IT 쪽이. 그리고 상해는 네, 지금 약간의 쌍고점 느낌이 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거래는 빠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일 중요하죠. 내일 장대 음봉을 뽑으면 얘네도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네, 좀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빠졌어요, 오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좀 그 하락폭이 깊었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 좀 반등 해주기를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업종 지수를 좀 보죠. 항상 이래요. 이런 다음에 이때는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장중 조정으로 끝났는데, 이거죠. 동시에 이 이탈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고, 그때는 매번 조정기 때 외인이 사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양매도 장서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면 안 됐어요. 오늘 이 원웨이 하락이라 이 시가 회복을 못하는 원웨이 하락이 나왔어요. 원웨이 하락. 그래서 약간 지금 지수적으로는 좀 부담된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지수 모양 자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게 제일 부담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 자리죠. 어제 자리에서 이 5일선하고 이런 단기 도찌였는데, 이 도찌에서 오늘 위로 올라가면 흐름이 좋은데 내렸어요. 그래서 하락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하락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2평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2평에 지지를 해줄 거다라는
네, 생각보다는 이런 지수적으로 보면 이 이평선을 일단은 빼놓고 이평선을 빼놓고 이런 지지와 저항으로 놓고 봐야 돼요. 이런 지지와 저항으로. 그럼 얘가 이런 자리까지도 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구나 해서 뭐 추가 하락을 한다면 730포인트까지는 1차적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 놓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즉 보수적으로 이 정도까지 빠지면 1차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돌리면은 좀 비싸게 사더라도 돌리는 거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이 21선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네, 이어가죠. 오늘은 뭐 추가되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어제 라이브 때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인터플렉스. 오늘 좋았고, 라이브 때 언급드렸던 종목 한 번씩 이야기하고 또 넘어갈게요. 먼저 순서대로 한직칼. 오늘 이거는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매수를 종가 전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네, 매수를 좀 했고요. 이 위에 올라가서는 일단은 매수는 안 했어요. 그냥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뭐 소량했습니다. 많이는 하진 않고 조금 했고 3분봉에서 이 추세를 바꿀 때 올렸다가 눌리고 다시 갈 때 이 선에서 좀 잡았어요. 왜냐면은 충분히 조정을 하고 올라줬다 해서 일단은 뭐 그리고 이런 돛지 모양이 떴으니까 내일 이게 시가가 위로 출발을 하면 좀 강하게 갈 수 있고 시가 자체가 너무 밑으로 출발을 하면 던져버릴 거예요. 얘가 너무 밑으로 빠지면은 좀 안 좋죠. 이게 위로 가야 모양이 이뻐요. 위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래로 빠지면은 조금 네 심리적으로 쫄리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 예전에 어떤 종목일까요? 펜스타? 어떤 종목일까? 경업주 중에서인데요. 대면 코퍼레이션. 일단 라이브 때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수익도 나셨을 건데 이런 돛지 형태가 병곡이죠. 굉장히 큰 병곡점 위치에서 나오는 돛지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은 매매를 안 하고 이제 보는 건데 사실상 이런 라인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내일 11선 반등을 예측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죠. 깨지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도치가 무서운 게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위로 가면 큰 양봉이고 아래로 빠지면 이 심리가 무너져요. 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위로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네, 잘된 매매고 조선내화도 같이 받았습니다. 조선내화도 받았고 얘도 이제 장 초반에 좀 샀는데 장 초반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샀어요. 얘는 손해가 좀 나고 있는데 9,400원 아래에서 잡았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뭐 많이는 할 수 없죠. 종목 자체가. 근데 33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알려드릴 건데 33의 법칙이 있는데 조금 네 그에 못 미치지만 일단은 네 단기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저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테마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를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셀트리온. 지금 제약바이오가 안 좋아요. 여전히 호재성이 나와도 안 좋고 얘가 제발 이렇게 가서 눌리고 좀 횡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매도가 아직도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신라제는 위험하네요. 위험해. 이 추세를 또 붕괴를 시키네요. 추세를 또 붕괴를 시켜요. 그래서 신규로는 지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신라젠이. 이때도 추세가 붕괴가 되고 지금도 추세가 붕괴가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버틸 수도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규는 할 수가 없이 일단은 지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 같이 밀려요. 오늘 지수 플레이 쪽으로 보면 포스코 케미칼 얘도 시총이 4위 정도 되는 크죠. 장대 음봉 떨어졌습니다. 얘는 일단은 얘 오늘 장대 음봉 떨어졌으니까 위험하죠. 여기 깨버릴 수 있어요. 내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는 쪽에 전기차랑 제약이 좀 많이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뭐 같이 보면 바이로메드도 일단은 지지선 깨졌고요. HLB 뭐 그나마 좀 양호한데 얘도 좀 힘들고, 나머지 메지온 정도 계속 신고가 치고 가는데 얘도 좀 힘들고, 지금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졌다고 해도 일단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도 오늘 많이 빠졌죠. 이 자리 깰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깰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각오하고 이제는 네 봐야 된다. 좀 깊게 뭐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추가로 10% 이상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을 하고 차라리 버티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애경산업.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네요. 기관계에서 물량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장이 꺾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대응을 안 하고 이때 잡아놨던 물량만 들고 있고요. 앞쪽 내일 이 선에서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이거를 붕괴를 시킨다 하면 1차적으로 물량을 줄일 거예요. 물량 축소할 겁니다. 물량 축소를 하고 이 아래에서 다시 받을 생각입니다. 아예 매수를 아래권에서 이제 바닥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내일 이 선 아니면 이 둘 중 라인 쪽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라인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네 봐야 되고, 시장이 무너져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져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시장이 돌아서면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 생명공학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다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서 이런 흐름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경 빼고 전부 다 매도했어요. 세아핀 씨랑 이렇게는 매도하고 다시 볼 생각으로 매도를 했으니까 보는 거고, 21선 밑으로 내렸다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핀 씨랑. 그리고 반도체 쪽 아모텍 뭐 흐름 유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흐름 유지는 잘 하고 있고, 빠지면 잡아야 될 종목 같아요. 뭐 일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해지면 차익 실현 정도는 하실 수 있지만은 빠지면은 뭐 잡아도 지금은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DKT도 괜찮아요. 일단은 나왔다가 물량 받았는데 이런 흐름 되지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간 되면 올라갈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SKC 코오롱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제 카페에서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노라고 했습니다. 노. 아무리 빠져도 오늘은 노. 왜냐면 시황 자체가 지금 흔들리니까 내일 봐야 돼요. 내일 봐서 얘가 강하게 떨어지면 일단은 관망이에요. 일단은 폴더블 쪽에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내일 반등 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폴더블 폰 그쪽에 이슈가 좀 다시 좋게 돌아야 되는데 단기 악재가 하나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은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이제 라이브에서 언급을 드렸죠. 역대급 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고, 내추럴 엔더텍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영우 DS 이런 식으로 갈 개연성이 높아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눌리면 잡아야 돼요. 이제 인터플렉스는 눌리면 잡아야 될 종목이 됐고, 오늘은 또 이상하게 또 인터플렉스랑 제가 넥스트 PT를 드렸는데, 넥스트 PT는 장중에 바로 이거 뉴스가 떴어요. 아침에 9시, 굉장히 빨리 떴어요. 9시 6분에. 그리고 이제 시가 자체가 얘가 이제 음봉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가 좀 그랬죠. 시가 자체가. 근데 악재를 보고 들어갔으면 좀 힘드실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거는 좀 봐야 돼요, 흐름을. 근데 이거는 오늘 악재만 없었으면 날렸을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악재가 있어서 뭔가가 꼬인 것 같아요. 화재라는 게 뭐 바로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오늘 히어로 주식이네요. 이거 마니커. 카페에다가 이제 상승할 때 매도를 금지를 했죠. 홀딩, 강홀딩을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저 위를 본다. 지금 뭐 돼지열병 관련해서 점상을 갔던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끼를 가진 종목 중에 최고예요. 얘가 한 번 터지면 가장 많이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을 언급을 드렸고요. 어차피 어 6개가 닭이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실적으로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돼지가 많이 올랐죠. 우리손 FNG가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고, 얘는 이제 풀어내기가 좋아요. CJ가 2대 주주니까 또 세력 입장에서는 풀어내기가 좋죠. 일단은 단기 1290원을 1차적으로 보고 있어요. 15에서 20% 선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지금 보유한 거에 50%를 덜어내고 나머지를 이런 구간까지, 이슈가 커지면 이런 구간까지 한번 갈 수 있어요. 오늘 터졌던 거래대금 같은 이제 돼지 열병 관련해서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것 중에 하나예요. 9,600억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뭐 오늘 뭐 상한가 갔던 이글벳 600억이죠. 비교할 바 못 되고, 상 잔량도 13만 5천 주예요. 오히려 내일 얘는 음봉으로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뭐 체시스 얘 100억 거래대금 별로 상대가 안 되죠. 이지바이오 얘는 460억, 얘도 내일 조금 올라가겠고, 하림 500억, 체리브로 40억,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도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제일바이오도 내일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같이 1500억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제일바이오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죠. 단기 공략을 한다면. 근데 제일바이오는 전통적으로 좀 종목이 더럽습니다. 예, 개인들이 잘 물려요. 이 종목에 잘 물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싫어하고 매집을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네, 굉장히 물리기 쉬운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 오늘은 현금 확보하려고 전략 매도했어요. 전략 매도하고 이제 전략을 새로 짜는 거죠. 지금 거래량 없이 눌리고 있어요. 거래량 없이 이제 11만 원 선 보면서 이때 이제 수급 보면서 이때 대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삼성전기라든지 이렇게 올려놓고 눌리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만도 이렇게 올려놓고 눌림을 본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있잖아요. 뭐 지금 관련주들을 다 죽 써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아직 아모레퍼시픽이 살아 있어요. 대장이 살아 있으면 이 대장이 올라가면 쫄병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네 일단 화장품주 좀 더 보고 만도 보죠. 기아차 아직도 여전히 강해요. 만도 더 갈 것 같고 유일하게 수급 살아있는 섹터니까 자동차 부품 지속적으로 봐야죠. 서현 이하를 이제 지속적으로 보고 어제 라이브에서 그냥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사세요라고. 얘가 이제 옆으로 횡보했다라는 거는 횡 조정을 횡조정은 B급 조정이에요. B급. 굉장히 좋은 조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고 위로 조정받는 거는 초 A급 조정입니다. A급 조정. 얘는 B급 조정. 근데 약간 위니까 거의 A급 조정에 가까운 조정이에요. 이러다가 추세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비싸 보여도 아직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서현이와 더 갈 겁니다. 그리고 대유 AP 신규 상장이죠. 대유 AP를 오늘 했고 이거는 이은봉 잡아보려고 해요. 이은봉 지금 기관하고 외인 쪽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상장했을 때 그런 매물인 것 같은데 일단 이은봉 한번 봐볼게요. 이은봉 지금 팰리세이드랑 기아차랑 이 양쪽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그쪽에 시트를 납품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네, 좋지 않을까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시 일단은 새로 잡아볼 게 자동차 부품이고 오늘 로봇 주식이 좀 박살났네요. 어제 로보를 보면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박살났어요. 당분간 로봇은 안 봅니다. 이제 그래서 삼익은 등 관련주 로봇주는 당분간 다 빼고요. 그리고 J 콘텐트리 이거는 조정 받으면 봐야 되는데 이거 이제 지금 시장 조정기니까 21선 아래나 21선 근처에서 일단 모아가 보는 전략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5,200원이 3천만 주 유상증자 자리에요. 5,200원. 5,200원 이하 라인은 제가 봤을 때 기관의 라인이에요. 기관의 3천만 주입니다. 3천만 주. HB 테크놀로지 오늘 좀 돌려주는 흐름 보여줄 것 같았는데 IT 조정이라 어쩔 수 없고 120선 라인 잡아주는지만 네 보죠. 그리고 삼성전기 내려줌을 기다리고 좀 가벼운 걸로 교체 매매를 해봐야 되겠어요. 사막 콘덴서 어차피 둘 다 MLCC고 실적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부터 사막 콘덴서를 추적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 흐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이평선이 다시 돌아와 줬기 때문에 흐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빠진다고 막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참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최근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첫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은 그리 길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니까 반등을 할지 이게 전고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고 네, 늘리고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힘든 장 고생 무지 많으셨고요. 또 여러 종목을 언급드렸는데 이게 종목이 잘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어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오늘 마니커 하신 분들 그리고 자동차 공략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